안녕하세요. 알법한 언니들입니다. 네.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죠. 네. 낙태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죠. 66년 만에 개헌이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폐지가 거죠. 되는 이제 거죠. 폐지가 너무 되는 좋았어. 건데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결정이죠. 그러면은 낙태죄가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어제 4월 11일부로 나온 거니까 4월 12일부터는 그러면은 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죄가 폐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들 이제 합헌, 위헌 아실 텐데 헌법불합치라는 거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 헌법불합치 어떤 겁니까? 네, 헌법불합치라는 거는 이 법 조항에 위헌적인 요소는 있다. 하지만 위헌이라고 해서 바로 삭제해버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 법을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줬잖아요. 2020년 12월 31일. 그 이후에는 낙태죄는 폐지는 확실합니다. 땅땅땅인 거예요? 이 법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떤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회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현재 아닙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결정이 어떻게 날지 2시에 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좀 분위기나 흐름상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7년 전이랑 7년 후에 어제랑 그럼 뭐가 가장 큰 차이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결정문을 읽어보고 느낀 바로는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였어요. 이제 기존까지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해 줬었는데 잠깐만. 그러면 원래 낙태가 허용이 됐던 게 있었던 거예요? 낙태 무조건 불법은 아니었네? 낙태는 무조건 불법은 아니었어요. 모자보건법 14조에 보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로 두고 있었죠. 그거는 낙태가 허용이었고 불법이 아니었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낙태가 불법인 줄 알았어요. 네.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제약도 신체적인 사유로만 하게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가 이 아이를 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물론 여자도 자기가 원해서 한 성관계였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임신을 하고 보니 내가 지금 낳을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과연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임신을 하는 순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지.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맞아. 이유에서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면 이런 주변 뭐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를 전혀 고려를 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7년 전에 7년 전에는 이제 엄마의 여자의 결정권 대 아이의 생명권 이게 대립으로 갔던 거야. 7년 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손을 들어줬던 반면에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이 여자가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자가 너무 살기 힘들고 또 여성이 자기가 취업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낙태를 하지 말고 출산을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출산된 아이의 생활권, 그렇지. 생명권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맞아. 이게 낙태가 우리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음지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뭐 깨끗하지 못한 뭐 수술 환경,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한 낙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엄마의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거지 오히려. 그쵸. 그리고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본 인터뷰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한 인터뷰였는데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낙태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음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을 하는 이유가 자기는 이 생명도 존중시켜야 돼 그렇긴 하지만 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위험한 수술이래요. 이 수술 자체도 사실은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건 이렇게 결정이 된 데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전문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 낙태죄가 이제 형법에 보면 산모가 낙태를 한 경우엔 처벌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죄의 대상이 산모예요. 남자는 산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여자분이랑 헤어지면 그 사귀는 교제 기간 동안에 그 여성분이 만약에 낙태를 했다. 그 사이에서 자기도 당연히 동의를 했겠죠, 남자분이. 그러면 이거를 헤어지고 나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너 낙태했으니까 나 너 낙태죄로 고소할 거야. 이러는 경우들도 악용이나 보복이 되는 거네. 사실. 협박, 공갈 이런 걸로 괴롭히는 분들도 꽤 많아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또 여기 합헌 의견 내신 분들의 또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뭐 종교계나 뭐 기타 다른 단체에서 우려를 표한 그런 것들의 의견을 보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되게 공감이 가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 그쵸. 맞아. 일단 맞아. 지금 합헌 결정을 내리신 재판관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 의견을 보면 일단 생명은 소중하다. 어떻게 해서든 존중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치. 생명 경시되는 풍조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성이 자기가 원했던 성관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7년 전과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합헌이 위헌이 될 정도로 많이 과연 변화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낙태죄를 무조건 위헌이라고 폐지할 게 아니라 뭐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이 양육을 잘할 수 있고 출산을 잘 하고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그래, 맞아.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지 낙태죄를 과연 폐지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주셨는데 이것도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위헌이나 아니면 뭐 헌법 불합치 이런 판결을 내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회 경제적인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은 이게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드는 게 맞지. 왜 이 법을 왜 없애냐 이런 의견은 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뭐 이런 게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주자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협소하다라는 거죠. 낙태를 허용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음지에서 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뭐 여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있지만 뭐 12주까지는 약간 인부의 자기 결정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뭐 12주부터 또 언제까지는 또 제한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게 하고 이렇듯이 지금 낙태를 폐지하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폭넓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입장에 의해서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걸로 보고 이게 낙태가 오늘부터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낙태는 지금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죠. 보면은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OECD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 낙태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80% 이상의 나라가 대부분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모든 낙태를 처벌을 하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80%가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는 80% 정도가 이제 일정 기간, 보통 12주 내지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 인부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누구나 다 낙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애를 막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온 게 아니에요. 제발 또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그런 여성의 전인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이런 뭐 도덕적인 고뇌, 뭐 경제적인 고뇌 다 한다고 제발 했는데,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보니까 내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좀 의사랑 상담을 해.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있어. 내가 낙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2주 내에 해주긴 하는데 이거를 의사랑 같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보니까 유럽 나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도 아마 자료 조사를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좀 뭐 상담이나 이런 뭐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시간들이 있는 기간은. 아마 같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럼 제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보건데 유럽 나라 그리고 다른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와의 상담 절차 그리고 적정한 주수 이내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아이와 자신의 어떤 생명 그리고 양육 이런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싶습니다. 몇 주 이것도 아이의 태아의 생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엄마의 건강, 엄마의 뭐 상태 이런 그쵸.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낙태를 허용하긴 하되 그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충분한 심사숙고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서 여성 그리고 태아가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달라질지 한번 뭐 기대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없이 잘 순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법한 언니들도 이에 대해서 뭐 법 개정안이라든지 법이 개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콘텐츠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고 쏙쏙 알아들 수 있게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